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엄수빈 기자입니다.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지난달 처음으로 호주를 방문해 국제무대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한국 경제인 대표로 방문한 장 회장은 한국과 호주 간 협력 다각화 기회를 마련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2차 전지 소재 사업에서 호주와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며 캐즘 정면 돌파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번 장인화 포스코 회장의 호주 방문의 의미와 향후 포스코 그룹이 그려나갈 미래 사업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 민경빈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지난달 취임 후 처음으로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방문한 건가요? 장인화 회장은 한국-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서호주 퍼스에서 열린 제45차 한호 경협위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호 자유무역협정 체결 10주년으로 그 의미를 더했는데요. 장 회장은 한국 경제인 대표로 자리해 돈 페러 연방통상장관과 매들린 킹 연방자원장관, 로저 쿡 서호주 총리를 연달아 만나며 협력 관계를 다졌습니다. 무엇보다 장 회장은 철광석, 석탄 교역에 집중돼 있던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을 청정에너지와 AI 등 미래 산업으로 넓히자고 강조했습니다. 광물, 에너지 등 자원 협력이 주축이 되어온 한국과 호주의 오랜 협력 관계는 이제 아주 새로운 협력의 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는 탄소 중립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양국의 많은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등의 친환경 소재,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혁신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청정 미래 계획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합동회의에는 AI 기반 테크 기업들과 항공, 우주, 식품,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 한국과 호주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경쟁력과 기회를 확보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민경빈 기자도 현장에 다녀왔는데 장인화 회장의 첫 호주 방문에서 어떤 점이 눈에 띄었나요? 포스코 그룹의 리더로서 장 회장의 국제무대 데뷔전이었는데요. 현장에선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핵심 광물 공급망, 인공지능, 방위산업, 전통산업 혁신, 에너지와 녹색 전환 등 모두 5개로 이뤄진 합동회의 세션 내내 자리를 지키며 다방면의 산업협력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세션이 끝나면 연사를 직접 찾아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모습도 자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또 행사기관 위원장으로서 3번 연단에 올랐는데 만찬 때는 위트 있는 축사로 한국과 호주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며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장인화 회장께서 취임하고 아마 첫 번째 대규모 해외 컨퍼런스에 오신 건데 굉장히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튼 계속 옆에서 지켜봐 주시고 또 여기에 통상장관, 광물자원부 장관, 또 서호주 총리와 계속 또 면담을 갖는 그래서 정말 비즈니스를 주도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아마 포스코를 넘어서서 아마 글로벌한 역할을 아마 하시는 그런 비즈니스 리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 경제인 대표로서 자리했겠지만 호주와 50년 넘게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포스코 그룹의 수장으로서도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장인화 회장은 한호 경협위원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포스코 그룹 회장으로서 쉼없이 업무 미팅을 이어갔는데요. 합작사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을 함께 운영하는 필바라 미네랄스의 캐슬린 콜론 이사회 의장을 만났고요. 호주의 자원개발 기업 로이힐 관계자들을 만나 2015년부터 철광석 교역으로 이어온 파트너십을 다시 한번 공고히 했습니다. 또 매들린 킨 장관이 주관하는 핵심 광물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한국과 호주 기업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룹의 투자 기회를 물색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성과도 있었는데요. 45차 위원회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호주계 광업회사인 블랙록 마이닝과 4천만 달러 규모의 탄자니아 흑연광산 투자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포스코 그룹은 해당 계약으로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헨게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블랙록 마이닝의 지분 19.9%를 보유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 최대 25년간 연간 6만 톤의 흑연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포스코 그룹의 미래 사업 방향성을 엿볼 수 있는 기회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장인화 회장은 호주 방문에서도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합동회의에서도 포스코 퓨처엠 대표를 지낸 김준영 2차 전지 소재 총괄을 앞세웠는데요.
김준영 총괄은 호주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발표에서 포스코 그룹이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풀 밸류 체인을 구축하고 그보다 앞선 2026년까지는 매출 11조 원, 에비타 1조 6천억 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4월 포스코 피에바라 리튬 솔루션이 성공적으로 첫 수산화 리튬을 출하한 성과를 공유하며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호주 측 경제인들도 포스코 그룹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 협력이 미래 광물이라는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I recently visited the Pilbara Resources lithium processing operation in Korea. It's a statement about the future. It's walking distance to the POSCO's steelmaking operations. It represents a statement about the future in terms of lithium and the transition that has to occur in terms of reducing emissions. I think it's a real strong statement about where Australia and Korea are going to go over the next decade. So Korea and Australia has had a relationship for more than 5 decades. It's LNG from Australia that's enabled the manufacturing sector for Korea to grow. It's been Australia's metallurgical coal and iron ore that's enabled the steel sector in Korea to grow. And now we're seeing the emergence of a third sector, which is the critical mineral sector, supplied by Australia to Korea so that Korea can do very well as the world transitions to electric vehicles. We would like to be part of Korea's future success story. 전기차 수요 둔화 현상인 캐즘이 나타나며 글로벌 기업들이 나란히 투자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데요. 포스코 그룹은 캐즘을 어떻게 지나고 있나요? 포스코 그룹은 캐즘에도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투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장인하 회장은 캐즘 한가운데서 임기를 시작했는데요. 취임 첫날부터 캐즘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저는 철강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둘 다 위기는 기회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저희들이 경쟁력을 원가도 낮추고 하는 여러 가지 경쟁력을 키워놓으면 그게 다시 경기가 되살아났을 때 우리한테 훨씬 더 리워드가 크거든요. 특별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완공된 공장들이 많고 앞으로도 준공된 공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공장들 초기에 저희들이 탁 다잡아갖고서는 정상화를 갖다가 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지금 이런 기회가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들한테는 2차 전지 소재에 있어서도 역시 운이 따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장 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도 남미 염호와 북미, 호주의 광산의 투자에 적기라며 2차 전지 소재 사업 확장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호주를 다녀온 후 취재진을 만난 김준영 총괄도 캐즘 때문에 고객 주문이 줄었고 이 때문에 투자를 연기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큰 기조는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장 회장은 이번 달 그룹 계열사 전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 포스코 포럼에서도 그룹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인하 회장은 혁신하지 않으면 그룹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다 함께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장인하 회장이 취임부터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관되게 2차 전지 소재 사업의 중요성 그리고 캐즘 정면 돌파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포스코 그룹의 신사업 속도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스코 그룹의 오랜 파트너인 호주는 단순히 교역국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룹의 핵심 사업 무게추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는 건데요. 장인하 회장이 첫 방문부터 철광석, 석탄 수출국으로서가 아닌 핵심 광물 파트너로서 호주를 바라본 만큼 포스코 그룹의 2차 전지 소재 사업에도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캐즘으로 인해 2차 전지 관련 전후방 산업들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요. 장인하 회장의 캐즘 정면 돌파 의지가 2차 전지부터 자동차 제조까지 우리나라의 전방 산업을 확실히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민경빈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